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직업군은 생각보다 좀 좁다 보니까 생각도 시야도 좁아지기가 쉬운데요. 여러분은 시야를 좀 넓게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정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전 지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 분야를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늘어나는 보건복지 수요 속에서 종사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허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허선 오늘 원장님. 네. 구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희도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경영기획부 부장을 맡고 있는 윤나비라고 합니다. 다양한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핫한 이 프로그램인 일자리 핫라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저희 보건복지인력개발을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희가 핫한 프로그램을 또 알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진짜 해주셨고요, 두 분. 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네. 근데 보건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민간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고요. 네. 교육만 하기보다는 또 전국의 교육을 하는 기관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정말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요즘 또 변하고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뭐 150세 시대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던데요. 그만큼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고령화 사회의 보건복지 분야의 영향력은 뭐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2021년도 정부 예산이 한 550조 정도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그중에 200조가 보건복지 고용 쪽에 그래요? 예산이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보건복지 분야로만 좁히면은 연 8%가 네.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또 종사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 인력개발원의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또 시기가 좀 시기인지라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중요성이 부각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네. 앞으로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돌봄, 네. 그 사회 서비스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그 사회 서비스 쪽의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에 대한 네. 그 또 필요한 예산과 인력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점점점 우리 원은 중요한 역할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받은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지난해 저희 원에서 교육받은 인원이 네. 약 148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148만이요? 네. 그 중에서 네. 저희가 사이버 과정으로 운영해서 네. 수요한 인원이 140만 명 정도 되고 집합 교육으로 저희 교육관에 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저희 교육 실적 보면 한 35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한 4배 이상 와. 확대된 이제 교육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 연평균 한 60% 이상 교육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뭐 기대나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복지 그 교육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고 또 책임감도 무거운 만큼 교육도 그만큼 받는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사가 오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오송에서 오시는 길이죠. 네, 맞습니다. 오송에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질병관리청. 청. 바로 옆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관리청에 네. 교육도 저희가 받아서 하고도 있고요. 그 옆에 또 식약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 또 교육도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외에도 다른 부처에 관련된 교육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인데, 바로 그 주변이 그 세종과도 가까운 오송에 본사가 있고요. 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산업교육인재양성본부는 선릉, 강남의 선릉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국에 이렇게 좀 흩어져 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국가적인 재난 상황,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질병관리청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졌고요.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진짜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방역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혹시 이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원장님. 당연합니다. 그래요? 당연합니까? 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뭐 이런 것을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원은 보건복지 관련된 종사자들의 교육의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거의 되는데, 모든 부분을. 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단체에서 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는 네.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은 저희 원에서 중요한 교육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질병관리청의 그런 역학조서관 교육,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각 시설의 방역 관리자들에 대한 또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또 교육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식약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관련된 보건복지 분야의 그런 일자리와 관련된 또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교육부, 그러니까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방역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몰랐던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았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네. 코로나19 그 감염병 상황에서 여러 보건복지 관련된 인력들을 국민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감염병을 진단하고 또 역학조사를 또 수행하고 또 선별진료소에서 또 환자들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그 방호복을 입고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또는 각 지자체의 보건소라든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사하는 공공보건복지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이 인력들에 대한 어떤 직업들, 그리고 저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교육 사업들, 보건복지 관련된 교육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는 크게는 이제 사회복지 영역과 보건의료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제 복지 행정,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그다음에 아동 안전 등의 영역이 있겠고요. 보건의료 파트에서는 건강 증진 또는 질병 관리, 식이약 안전, 그리고 보건산업 파트 등의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요? 뭐 결핵관리 과정이라든가 네. 아동 학대 상담원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앞서 말씀드린 역학조사관 양성 과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이 말씀드린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덧붙이자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으로 좀 분류하자면 공무원들이 8만 명의 교육생들 중에 3분의 1 수준이고요. 민간 종사자가 또 3분의 1 수준, 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온라인 교육은 140만 명으로 되는데 그중에 70만 명은 이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70만 명은 종사자 주변에 있는
그런 의무 교육,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요새는 인권 교육과 그런 신고자 의무 교육 같은 거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또 그렇게 네. 나누어지는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온라인, 그러니까 언택트를 통해서 비대면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 과정 현장이 참 궁금하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언택트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원 역시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확대하여 교육생의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플랫폼 기관으로 품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 콘텐츠 및 관련 연구 등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보건복지에 종사하거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구직자, 청년구직자, 중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국민취업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 구직자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국민취업제도 누리집이 열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추후 제도와 관련해 카드 뉴스나 동영상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역량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1유형에는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정보와 제공 기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기쁨을 응원하는 일자리 한라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일자리 핫라인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부장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자,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원장님.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서 사람이 진짜 경험해봐야 안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좀 보건복지 분야가 탄탄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거든요. 물론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방역적으로도 좀 탄탄하다. 이렇게 느낀 국민들도 많고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수준인가요? 사회복지 수준만을 놓고 보면은 그 유럽의 복지국가의 3분의 1 수준 정도의 예산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GDP 대비로 봤을 때. 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3분의 2 수준 정도를 저희가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여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갖추어져 있는 이렇게 건강 보장 시스템은 아마도 선진국에 뒤지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이 이제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인가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맞아요. 다른 나라의 그 보건의료진들보다 더 강력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 열정과 헌신이 또 대단하지 않은가. 시스템적으로도 저희가 갖춰질 만큼 갖춰져 있고 인력적으로도 우수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 분야에 우리가 투입할 여지가 많다. 그것은 이제 노인분들이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같이 있습니다.
OECD 국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 맞지만 역시 원장님 날카롭게 또 덧붙여 주시는데 예산을 쓸 여지는 있다. 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네. 뭐 3분의 1 수준이나 3분의 2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쓴다면 뭐 인력적으로도 그렇고요. 좀 더 발전된 환경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261명으로 너무 모자라다. 직원이 더 필요하다. 약간의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채용 소식 같은 건 없을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채용 소식이 없을까? 거기 들어가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원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의 정기 채용을 하게 됩니다. 아, 합니까? 네, 그렇게 261명이고 1년에 한 20명 이상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6급 공무직으로 일단 뽑아서 네. 그다음에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또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공무직과 일반직에 있어서의 급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 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 상황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원 홈페이지를 수시로 이제 좀 보시면은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제 채용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분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은 본인들의 자세, 특기 이것이 우리 인력개발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장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교육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또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좀 열정. 저는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고 이 기관을 통해서 본인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무난히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NCS 기반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까? 네,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네, 부장님께서. 부장님이 좀.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과 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은 이제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도 이제 보건의료 파트, 사회복지 파트, 또 교육공학 파트에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원도 일반 행정과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파트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여러 가지 뭐 면접이라든가 영역 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우리 원의 핵심 가치인 뭐 전문, 책임, 네. 협력, 존중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전형별로는 차이는 있지만 충청 지역 이전 인재라든가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주고 있으니 열정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팁을 하나 네. 드리자면요. 팁 좋아요. 국가보훈 대상자 부분에 모집을 해보면 잘 응시자가 적어요. 국가보훈 대상자. 네, 그 전형을 따로 이렇게 네. 두니까 국가보훈 대상자인 분들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꼭 그렇게 뽑아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 전형을 따로 하게 네. 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장애인들은 몇 % 이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응시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특히 우리 원의 경우에 경쟁률이 조금 낮게 되는 부분을 잘 보고 응시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그래요. 팁을 관심이 드립니다. 있으시다면 지원 자격이 또 그 분야에 네. 되신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또 하나는 네. 우리 충청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이전을 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하도록 가점을 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공공기관의 그 지역 출신들이 우대가 된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원장님 말씀에서 느껴져요.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만 더 팁을 하나만 더 이렇게 덧붙여주고 계시는데 네, 잘 한번 보셨다가 전반기에 한번
또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네. 있으니까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인재상 중에서 열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복지 관련자분 그리고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많이 보시니까요. 이쪽 분야는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먼저 일단은, 드리고요. 네. 지금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힘내시는데 우리 원에 입사하기 위한 그런 조언을 좀 더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최근에 비대면으로 하는 힐링 교육이라는 거를 시작했어요. 원에서요? 네, 우리 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원은 현장의 요구를 빨리 받아들여서 새로운 과정도 빨리 만들고 또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그 보건복지 종사자들이 힘들어지셨습니까? 네.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힐링 교육을 하는데 대면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 과정을 끝낸 분이 코멘트를 남긴 내용이 뭐라고요? 휴직을 하려고 할 만큼 힘들었었는데 이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 힘이 생겨서 다시 일할 힘이 생겼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 너무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겠어요. 우리 기관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종사자들의 힘든 부분을 우리가 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부에 네. 이제 국장님, 과장님이 네. 인력개발원 때문에 이 일이 쉽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또 힘이 되는 거고 결국은 현장도 잘 돌아가게 하고 정책도 잘 돌아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좀 더 알아봐 주시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육만 시켜주는 곳이 네.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가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시고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좀 이렇게 지역에 있다고 조금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분들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원에서 찾고 있는 그런 인재다라고 저는 볼 수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 개발원에 대해서, 인력개발원에 대해서 가교 역할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가교를 강조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진짜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자부심, 그러니까 원에서 하는 일을 좀 잘 알아보고,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분들 네.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건복지 분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내가 뭔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인력개발원은 그런 종사자들과 함께 이제 성장하는 네.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명의식 또는 사명감, 책임감 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정을 가진 인재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진짜 인재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네, 많이들 지원해 주실 것 같고요. 자, 보건복지 분야로 진출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허선 원장님, 윤나비 부장님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 많죠. 하지만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반가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의 조건 없이 온라인 무료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능률교육평가원의 사업인데요.
한국능률교육평가원은 큐넷과 국시원 등에서의 국가전문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에 관심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 이력서, 자기소개서상의 자기개발을 통한 스펙업에 도움되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포함하여 무려 47종 추천 자격증 종류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온라인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의 취업 범위 확대, 직업 능력 강화에 대한 무료 재능 기부의 취지로 기획된 이번 온라인 무료 지원은 한국능률교육평가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희망 과정을 체크하면 3과정까지의 수강료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100% 온라인 교육으로 자격증별 4에서 6주의 수강 기간과 온라인 검정 시험이 진행되며 학습 자료실에서 교재와 예상 문제 파일을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7종의 전 자격증은 1급과 2급 자격증이 동시에 발급되는 통합 과정인데요. 이 47종의 무료 지원 자격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관심이 가는 교육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참, 한국능률교육평가원의 무료 지원 신청은 취업 성공 패키지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등의 국비 지원을 비롯한 문화누리 카드, 아이사랑 카드, 국민 행복카드 등의 육아 바우처 카드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국민연금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게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는 일자리 한라인이었습니다.